안녕하세요. 2021년 6월 재테크 신문 리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재테크 리뷰는 지나간 5월 달에 여러 가지 뉴스를 기반으로 6월 달에 어떻게 재테크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6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담벼락 곳곳이 활짝 펴있는 장미를 보면서 참 기분 좋은 6월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해하시는 6월의 투자 방향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이제 하반기에 어떤 투자 섹터가 반등을 시작하고 어떤 투자 섹터가 돈이 될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 중국이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3, 4개월 계속해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중국은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고 간다고 지난달에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는 아마도 중국의 성장이 돋보이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주요한 성장 포인트로 잡았던 리츠나 이런 원자재, 구리, 석유 이런 원자재에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충분히 수익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원자재 섹터를 조금 빼고 원자재 대신 중국 섹터를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형태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츠나 인프라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되 원자재를 뺀 자리에 중국 섹터를 넣어서 5대5로 비율을 맞춰서 투자 비중을 가겠습니다. 자, 그에 기반해서 보험사 펀드는 펀드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펀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증권사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셨던 것이 있다면 계속 목표 수익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요. 신규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2개짜리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던가 미국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던가 그 다음에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고배당 중심의 투자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고배당주 또는 아시아 지역의 소비와 관련된 미래에셋 아시아 퍼시픽 소비 성장 또는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 등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증권사는 마트 개념이기 때문에 자, 물건을 떼어다 놓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마다 제가 여기 추천드린 펀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펀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펀드에 가입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각종 비용을 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던가 기타 등등을 떨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것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소득공제형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공제형 펀드 중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소득공제 벤처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를 털게 되면 3.3%의 추가적인 세금을 또 내시게 되는데, 이런 벤처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5%의 이자까지 받아가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벤처펀드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자,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벤처펀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안정성이 있냐, 채권이 어떠냐, 저떠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요. 후반부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이번에 주식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한스 바이오메드 2개 회사를 좀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선정한 거는 한스 바이오메드라고 하는 회사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한스 바이오메드라고 하는 회사는 인공신체 조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치아에 관련된 인공뼈라던가 또는 가슴 성형 수술에 들어가는 보형물 같은 것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한스바이오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즉 CB를 20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한스바이오메드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그동안 자기네 회사에도 계속 납품을 해왔겠죠. 이렇게 우량한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기간 내에 은행 이자의 2배, 3배 되는 이자도 받아오면서 향후엔 그 회사에 높아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워런 버핏이 우량한 회사에 투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회사였던 한스바이오메드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이냐?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에 엄청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매출을 기반으로 주식 상승이 예상이 되겠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가격의 변동이 바로 있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7, 8월 정도 됐을 때 그 효과를 매우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재료를 납품하는 한스바이오메드를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뇌피셜을 써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주식할 때 주식은 추천은 하지만 매도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람 설정해 놓고요. 10% 설정해 놓으시고 내가 간이 좀 작다. 그럼 10%에 파세요. 그쵸? 예. 그런데 좀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하면 목표 금액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한두 달 안에 수익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십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옳다라고 하면 한두 달이 아니라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도 그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한 금액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좀 느긋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주식을 하나 더 탑재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회사를 추천을 드리는데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동물 실험을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전염병과 관련된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1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세계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원래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보니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문 기사를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에 한 번 오는 기회 대선 테마주 한탕 노리는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죠.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자, 대선주는 매번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선 직전까지 한참 상승을 하고요. 한두 달 전에 거품이 꺼지면서 개미들의 무덤이 되는 아주 일반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면 안 들리던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라고 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대선 테마주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있게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선 관련주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사를 한번 올려놨으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부터 임대사업자들 난리가 났잖아요. 자, 지금 신규 임대사업자를 안 내준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4년 의무, 8년 의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왔는데요. 이제 10년 의무 임대로 변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를 해서 특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되다 보니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민심을 많이 잃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투자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12월부터 전기요금에 탈원전 비용이 포함돼서 전기요금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썼고, 그러다 보니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의 효용 가치는 단기간 내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 정책이 어떤 효용 가치를 불러올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 펀드 변액에 대한 수익률 추이라던가 증권사 펀드에 대한 수익률 추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을 보시면 얘가 계속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것들을 일반 초보자들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달의 금융상식은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뭐냐면 우리가 라임이라든가 옵티마라든가 워낙 떠들썩한 그런 사고들이 많다 보니 사모펀드를 마치 귀신 보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모펀드는 현재 500조 시장의 거대한 시장이고요. 지금 라임이라든가 옵티마가 조금 안 좋은 사례로 약 5조 정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손실을 끼치다 보니까 사실은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우리가 증권사에서 쉽게 살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공모형 펀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권유할 수 있게끔 굉장한 심의를 거치고 굉장히 관리 감독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감시가 심하다 보니까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투자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다수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특정 투자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대상도 굉장히 적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절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 또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인맥도 없고 이러한 루트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자금도 작으신 분들은 공모형 펀드를 주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통계를 보면 공모형 펀드는 10조가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사모형 펀드는 100조가 늘어난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더 커졌고요. 이러한 시장은 매년 20% 이상의 투자 규모가 커지는 대형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지 사모펀드는 라임, 옵티마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여러분들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의 금융상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신문을 탈고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오늘 이제 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월도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예약을 해서 맞는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활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021년 6월 재테크 신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